오늘도 김 팀장이랑 좋았어? 순간 와이프가 걸음을 멈췄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현실을 좀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될 것을. 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와이프의 불륜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를 한 30대 남성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년 전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와이프는 명문대를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개발자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견회사에서 7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죠. 사실은 처음에 좀 망설였습니다. 학력 차이도 있었고 집안 배경도 달랐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먼저 마음을 열어줬어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지금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갓집에 첫 인사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 지금 하는 일이 비전이 있나? 장인어른은 은근히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딸이 원래 꿈은 커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저를 끝까지 선택해 줬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월세에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이랑 저희 둘 다 모은 돈, 거기에 대출까지 더해서 좋은 위치의 구축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 3개짜리라 나중에 애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와이프가 의외로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따로 배우면서 주말엔 같이 요리하는 게 일상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네요. 얼마가 지나 회사에서 와이프가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옮겼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김 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요. 새로운 팀에 적응하던 와이프가 새로운 후배도 소개해줬는데 처음에 와이프가 박주임을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애라며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두어 달에 한두 번은 박주임이랑 박주임 남자친구까지 넷이서 저녁 약속을 잡곤 했어요. 회사 뒷담화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와이프가 김 팀장 얘기를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들었네요. 우리 팀장님 되게 센스 있으시고 일도 잘해. 보기보다 되게 젊으시고 트렌디하시더라고. 분위기도 좋고. 지금 생각하면 다 복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혼기간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았고 처가에서도 사이사랑이 각별해지더라고요. 개발자로서 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연봉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처갓집 식구들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와이프랑 같이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저희 집이 방이 3개라 각자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었어요. 저는 개발자라 조용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해서 안방 옆 방을 제 공간으로 썼고, 와이프는 거실 옆방을 썼죠. 일하는 스타일도 많이 달랐어요. 저는 개발자다 보니 편한 옷 입고 제 페이스대로 일했거든요. 아침에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메일 체크하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쉬다가 코딩하기도 하고, 재택근무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면서 일했죠. 중요한 건 맡은 일은 기한 내에 다 해냈다는 거예요. 회의도 하루에 1번 정도? 그것도 짧게 스크럼 미팅만 하니까 편했고요. 하지만 와이프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화장하고 머리 세팅하느라 한참을 화장실에 있더니 화상회의 때문이라며 블라우스에 귀걸이까지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회의하는데 김 팀장이랑 한 회의가 많았어요. 팀장이 재택인데 출근할 때보다 더 예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걸 듣기도 했고, 그때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화상회의라도 꾸미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수상한 일이었죠. 여보, 회의할 때 문 좀 닫으면 안 될까? 나도 일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너무 답답하면 집중이 안 되는걸? 작은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 회사가 부분 출근을 시작했어요. 직원들 절반만 나오는 거였는데 와이프가 너무 적극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자청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나갈 필요 있어? 여기서 재택해도 되잖아. 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 회사 가서 일하고 싶어. 처음엔 주 2회 출근이었습니다. 그러다 3회로 늘어났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팀회의가 길어졌어. 아니, 이 시간에 무슨 회의야? 아니, 회의 끝나고도 다음 업무 얘기 좀 하다가. 주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팀 워크숍이 생기고 부서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도 말이죠. 주말에도 회사 가야 돼? 팀 단합대회래. 안 가면 눈치 보여서. 카톡 답장도 점점 늦어지고 밤새도록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한참 뒤에 회식 중이었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이런 답장만 오곤 했죠. 박주임이랑도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게 됐어요. 와이프가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거든요. 박주임이랑 밥 먹을까? 걔 요즘 바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좀 초기화해 줄 수 있어? 동생 주려고. 평소에도 제가 집안 전자기기는 다 관리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죠. 그래, 해둘게. 고마워. 나 팀워크샵 가야 해서 먼저 나갈게. 그날도 어김없이 팀워크숍이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나갔어요. 아내가 나간 뒤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와이프랑 공유하는 비밀번호를 썼거든요. 초기화하기 전에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메시지 어플에 빨간 알림이 많아서 눌러보게 됐어요. 훔쳐 부르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목록을 훑어보는데 김땡땡 팀장님이라는 대화방이 눈에 띄었어요. 최근 메시지가 하트 이모티콘 하나였거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요즘 젊은 상사랑 친하게 지내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대화방을 열었죠. 최근 내용은 다 업무 얘기더라고요. 프로젝트 일정이나 회의 시간 조율하는 내용들. 근데 뭔가 말투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위로 올렸어요. 설마 하면서. 일주일 전 메시지까지 올라가니까 뭔가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찍은 사진들, 둘이 있는 장소에서 찍은 동영상. 더 올라가니까 낯뜨거운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에 차 안에서의 동영상까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와이프가 보낸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와이프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이상하게 몸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모든 내용을 백업했습니다. 데이터 백업하듯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와이프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보, 초기화는 했어? 깜빡했다. 내일 할게. 처음으로 와이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드를 쓰다 말고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술을 마시면 잊을까 했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더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도망치듯 숨어있지? 잘못한 건 저들이잖아. 그날로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으로 실력 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서 찾아갔죠. 처음에 막막했는데 다행히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가려면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네요. 사립 담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한 달 정도 지켜보시죠. 탐정을 고용하고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가 회식한다고 하면 신경 써주는 척도 하고 내색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와이프가 화장하는 모습, 옷 고르는 모습, 전화할 때 목소리. 이제는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와이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입술로 오늘은 누구랑 키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틈틈이 사립담장이 보내주는 사진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퇴근 후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김 팀장 차에서 나오는 와이프가 옷매무새를 고치는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시더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전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평소라면 들어왔어?
하고 반겨줬겠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오늘도 김 팀장이랑 좋았어? 순간 와이프가 걸음을 멈췄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아무 죄책감도 없는 태도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러자 와이프가 갑자기 피식하며 낮게 웃기 시작했어요.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죠. 아니, 완전 웃기네. 그래, 이혼하면 뭐 어쩔 건데? 위자료랑 재산 분할 생각해봤어?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재산 기여도도 높을 텐데? 와이프는 점점 더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뭐 증거라도 있어? 그래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선임했어. 진짜 웃기다. 당신이? 주제에 무슨 돈으로? 내가 당신 통장 잔고도 다 아는데. 말을 이어가던 와이프가 변함없이 무거운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어요. 설마 진짜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현실을 좀 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될 것을 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이랑만 하고 살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알던 와이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당신만 힘들어. 그냥 예전처럼 살자. 내가 가끔 김 팀장님 만나는 거 눈 감아주면 되잖아.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겨우 휴대폰을 들고 상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변호사님은 절대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만류하셨고 솔직히 저도 폭력적인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주임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와이프가 저를 박주임한테 소개시켜줄 때가 떠올랐거든요. 연락처도 있었고 박주임이라면 회사 내부 사정도 잘 알 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했습니다. 박주임님, 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주임도 알고 있었던 거죠. 30분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주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박주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보고만 있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팀장님이랑 언니가 저한테도 너무 심했어요. 알고 보니 김 팀장은 박주임에게도 은근히 접근했었대요. 거절하고 나서는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와이프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나요? 그래서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같은 팀이다 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해요. 박주임의 도움으로 계획은 완벽해졌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 전 직원이 모이는 날을 골랐습니다. 아침부터 로비가 북적거릴 테니 누가 화환을 들여놓더라도 눈에 덜 띌 거고요. 저는 미리 떡으로 만든 화환을 준비했어요. 제 나름대로 촌철살인이 떠올랐거든요. 떡 드시고 가세요. 땡땡팀 김땡땡 팀장, 그리고 이 땡땡 과장이 만든 떡을. 이 땡땡 과장 남편 올림. 이런 문구가요. 박주임은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도 올리기로 했어요. 제목은 팀장과 과장의 점심시간 활용법. 이런 식으로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들만 신중하게 선별하고 가공해서 첨부했어요. 행사날 아침, 로비는 축하 화환들로 북적였어요. 직원들이 기념 행사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서 저희 화환도 들어갔죠. 동시에 박주임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박주임한테 들은 얘기로는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대요. 김 팀장은 도망치듯 회사를 나갔고요. 직원들은 떡을 나눠 먹으며 수군거렸다고 해요. 그날 저녁, 와이프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장모님,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나 설명 좀 해보게. 네, 사실은 와이프가... 한숨 고르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이패드에서 발견한 것부터 탐정을 고용해 밝혀낸 것들까지. 장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시더니 제 설명을 들으시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증거가 다 있다는 건가? 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건 일부, 더 많습니다. 창피해서... 어이구... 장모님은 한참을 한숨만 쉬시더니 마지막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서방, 내가 내 딸을 잘못 키웠네. 미안하이. 와이프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죠. 처음부터 기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도 협상 없이 재판으로 가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가시죠.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팀장의 아내였죠. 그녀가 들어오자 사무실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연락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찾아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남편 김 팀장의 과거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을 하나 둘 이야기했습니다. 김 팀장은 평소에도 상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증거가 뚜렷하고 상황이 명확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이 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릴게요.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방관했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게시판 글은 이미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김 팀장과 제 와이프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죠. 특히 김 팀장이 회사 내에서 젊고 매력적인 리더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꾸몄던 가식적인 모습들까지 폭로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김 팀장은 곧 저를 직접 만나 협상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이 왔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상황이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겁니다. 저도 불륜을 저지른 건 인정하지만 법적 문제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제게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며 일을 더 크게 만들면 당신도 피곤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김 팀장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고 제가 가진 증거와 그녀의 증언은 더 이상 그가 저희를 협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직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김 팀장의 아내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저의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망신을 당한 뒤 더 이상 무의미한 기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와이프는 결국 제가 내세우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군요. 분명 복수를 이룬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는 불리한 재산 분할에 동의하며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게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며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퍼진 소문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남겨진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통쾌한 복수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김 팀장의 아내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저도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이었습니다.